안녕하세요. 옛날 잡지입니다. 언제나 흥미로운 사건과 사고가 가득한 옛날 잡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다소 충격적인 제목인데 키메라 딸 납치 스페인 현장 인터뷰. 일단 1987년 12월로 레이디 경영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키메라가 좀 쫑아씨 아시나요? 키메라가 저는 누구지? 몰라요. 엑스 언니는 당연히 네, 거의 어떤 분이죠? 원조 글로벌 아티스트? 아, 그러니까 파페라의 원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시에 오페라 가수를 원래 꿈꾸던 분이었는데 앨범을 낼 때 약간 그 당시에 남편분이 이분이 음악학교를 졸업하니까 그때 약간 기념삼아 앨범을 내보자라고 했는데 남편이 빵 팝을 터졌구나. 좋아해서 근데 팝 중에서도 약간 락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접목해서 음반을 냈는데 이게 이른바 대박이 터진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역으로 좀 알려진 분인데 키메라라는 이름 자체가 이분이 원래 김씨고 그다음에 오페라, 아. 김 플러스 오페라에서 키메라라고. 본명이 아니시라. 저는 김에라 씨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저희도 그 당시 어린이였으니까 네. 이분의 공연 자체를 봤다기보다 이분이 그때 삼성 TV 광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은색 옷, 우주인 같은 은색 옷에 화려한 그 이렇게 상징적인 메이크업을 하시고 삼성 TV 궁금해. 광고에 막 등장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거기 광고에 나왔던 되게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분이시고 한국에서는 그냥 불문과 전공이었고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 아랍 대부호를 만났네? 이건 남편이? 사칭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레바논 너무 출신의 굉장한 부호라고 알려져 이건 사칭이 아니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신이 못 이뤘던 꿈을 음악을 이제 남편과 함께 해서 사랑도 잡고 일도 잡았던 분이신데 영화가 아니죠? 그냥 이게 진짜 사건이셨던 거죠? 네, 진짜 딸이 아. 납치가 됐어요. 스페인 별장에서. 그래서 일단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네. 히메라, 내 딸은 이렇게 납치되었다. 너무 예쁘죠? 소녀아기. 너무 예쁘다. 네, 멜로디라는 아기인데 이름도 예쁘다. 이게 되게 생생한 기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필자가 우연히 프랑스에 이제 국경 없는 퀴즈 대회라는 프로에 한국 대표로 나간 거예요. 아, 근데 그때는 87년도니까 막 해외가 해외 왕래를 자유롭게, 잘 할 수 없는 네. 때고 하니까 키메라 씨가 이제 애국심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다 해가지고 되게 아. 접대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다음 날 바로 딸이 납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생생하게 이거를 묘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옆에서 본 거죠. 키메라의 남편 나카시양 씨는 악수를 나눈 지 1시간 반가량 지났을 무렵 불행의 그림자가 평온한 별장에 느닷없이 휘감았다. 이때 딱 납치됐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납치됐다는 소리를 전하자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나카시양 씨의 눈에 심한 경련이 일었다. 이렇게 사진에는 굉장히 화기애애한데 네. 요거는 약간 평상시 화장이시고요. 아, 더 무대에서는 화려하신 더욱더, 거예요? 네, 아. 화려해지시죠. 어쨌든 이래서 납치가 됐는데 키메라의 고명딸은 11월 9일 아침 화날 때 납치당했다. 멜로디의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여러 친척들과 함께 학교로 가던 길이었다. 두 대의 차가 멜로디 양의 탄 차의 항로를 가로막고 멜로디를 빼앗아갔다. 4명 모두 복면을 하고 있었고 각 차에 2명씩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이네. 정말 순식간에 몇 초 사이에 이렇게 후다닥 돼서 어떻게 손 쓸 쓸 새도 수가 없이 없이 그냥 멜로디만 쏙 빼간 거예요.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당연한 수순으로 납치범들이 이틀이 지난 후에 멜로디 양의 몸값을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240억 원이요? 네, 이게 어린이 납치 사상 최고 금액. 와, 3천만 지금도 달러. 엄청 큰 돈인데? 네, 이게 보니까 이때 시세가 240억 원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 그쵸. 근데 다른데 이렇게 제가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평균 그 여성 월급이 30만 원. 몇 배야.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를 한 거죠. 와. 그러니까 워낙 남편이 대부호고 키메라 역시도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이기 사람이니까. 때문에 네. 어떤 사람들이 이 괴한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뭐 스페인에서도 유력 일간지에서 다 톱 기사로 다뤘던 납치 사건이고 그리고 범인들은 되게 대범하게도 방송국에 직접 전화를 해서 딜을 하는 거예요. 이후 납치범들은 11월 16일 ABC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멜로디 양의 사진과 녹음된 목소리 테이프가 있는 장소를 가르쳐주면서 멜로디 양은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힌 뒤 자신들이 요구한 1,300만 달러가 지불되지 않으면 멜로디 양의 신변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말 앞지른 거죠. 아이의 아이를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또 게다가 아이 머리카락까지도 보냈대요. 너무 그러니까 잔인하다. 부모 입장에서는 완전 네. 애타 죽는 거죠. 음. 그래서 아버지가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TV 카메라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범인들에게 나의 시체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아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납치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기사가 마감이 됐다. 이 상황에서는 네. 영리하고 천진난만한 멜로디 양이 하루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기원한다.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후에는 다행히 11일 만에 부모 품으로 멜로디 양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키메라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11일이 마치 11년 같았다. 그렇죠. 네, 그 기간에 전혀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셨다는 거죠. 이게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됐냐 하면 납치범이 자기 지갑을 어딘가 흘린 거예요. 허술했구나.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그냥 우연히 주워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막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가 한마디로 대본이 거기 담겨 있었던 거죠. 이렇게 협박을 해야겠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서 멜로디 양을 구출할 수 있었다. 근데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실 유괴 사건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보통 비극으로 많이 끝나서 저 얘기를 들으면서도 되게 걱정을 하면서 들었는데 이게 비하인드 얘기로는 납치범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애를 그렇게 빼갔느냐. 동선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부에 네. 누군가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의 학교 친구의 엄마가 정보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결국에는 체포가 됐고 찰컹찰컹. 네. 그 이후로 키메라 씨는 앨범도 1000만 장 팔리고 막 이랬던 분인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유명세 때문에 이제 딸이 이렇게 위험에 놓였겠구나. 트라우마가 되셨구나. 네. 네. 그래서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안타깝다. 활동을 하지 않아요. 너무 아깝다. 맞아.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딸을 찾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현상금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법인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멜 깁슨이 주연한 랜섬이라는 영화랑 좀 설정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모티브가 됐다 아니다 이런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와 대범함이 좀 자녀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그 키메라 씨 하면은 사실 화장 진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보통 약 화장 누가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하면은 너 키메라 분장. 나 그 표현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도 가끔씩 예능에서 써요. 우리 사진 기자들이 간혹 이제 사진 캡션 쓸 때 이렇게 메이크업 진하게 하고 나오면 키메라 화장을 한 누구 이런 식으로 맞아. 그 관용구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 키메라 씨가 어떤 가수였지 하고 좀 뮤직비디오를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 그 더 로스트 오페라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정말 파격 그 자체. 굉장히 앞서가셨죠. 네. 갑자기 우주복을 입었다가 한복을 갑자기 입었다가 그리고 화면 구성도 뭔가 어떤 백남준의 그런 아트 느낌으로 그 입은 메이크업 자체가 약간 한국적인 문양이 들어갔다라고 설정이 보니까 원래 가수를 꿈꾸셨는데 보수적이셨나 봐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불면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프랑스 가서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자. 그래서 유학을 왔는데 여기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남편분을 만났다고 들었어요. 통역 아르바이트를 나갔다가 근데 남편분이 방송에서 이제 오페라가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걸 보고 굉장히 자질이 있다? 좀 반했어. 일단 반했고 좀 키워주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음악 학교를 별도로 가셨다가 졸업할 때 기념 앨범을 낸 것이 이렇게 정말 크게 알려지면서 실력도 있으셨지만 이 주변에서 또 서포트 해주셨던 분들의 안목도 있으셨네요. 되게 드라마틱한 이게 진짜 약간 신데렐라 이야기 느낌 나네요. 지금은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2008년도에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아마 벗어나실 무렵에 아마 한 번 더 앨범을 내시긴 했는데 큰 주목은 못 받으셨던 걸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좀 저희 요즘 뭐 K 아티스트, K 뭐 파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좀 개인사가 없었다면 더 활동을 더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계보를 좀 더 이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남편분은 2014년도에 아마 돌아가셨던 소식이 들리고요. 멜로디 양은 거의 지금 저희 40대가 또래일 되지 것 않았을까? 같아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키메라 씨처럼 과거 잊혀진 인물이나 스타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계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